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춘추 전국시대와 진나라 한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단길이란 말 들어봤나요? 네,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배우는 시대의 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한나라예요. 여기가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가 흉노족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흉노족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 흉노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같이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다 보니까 이 대월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주로 보냅니다. 근데 장건이 대월주로 가다가 중간에 흉노족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여기서 또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13년을 이제 헤매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대월제의 동맹은 이미 1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건이 이룩한 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비단길이라는 거를 만들었네요. 비단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비단은 옷감 중에 하나인데요.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누에고치가 이렇게 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네, 실을 만들어내는데 이 비단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뜨거운 온도에서 누에고치를 죽인 다음에 이 실만 빼내서 만든 옷감이 비단입니다. 당시 비단은 이 서쪽 로마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옷감이라고 합니다. 이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누에고치가 필요한데 이 원리는 중국에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옷감을 수입해서 입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여기 동상에 보이는 카이사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로마에서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 전쟁에 승리하고 이러면서 카이사르가 비단 옷을 입으니까 귀족들이 앞다퉈서 또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비단이 인기가 많은 교육품이었는데 그래서 이 장건이 개척한 이 길을 나중에 비단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나 종이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이 로마로 전파가 됐고 또 헬레니즘 문화라든지 불교,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또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중국의 고대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4대 문명에서 상나라와 주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상나라 하면 기억해야 될 게 갑골문이죠. 왕이 점을 쳐서 그 내용을 거북이의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글자로 새겼는데 이게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문명에서 중국의 문명에서도 글자를 썼다라는 게 상나라의 갑골문이었고요. 그리고 주나라 하면 이 제도, 왕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들에게 영토를 주고 어떤 군사나 세금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제후들은 또 밑에 이렇게 자기 밑에 대부 살을 두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체제를 봉건제라고 했는데 우리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다음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져요. 춘추 전국시대는 굉장히 큰 혼란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혼란기가 끝나고 이제 진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진나라는 얼마 못 가요. 굉장히 짧게 끝나고 이 진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한나라가 오랜 세월 또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단길 이것도 개척을 하고 많은 문화적인 또 성과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8세기에 주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봉건제에서 왕이 있고 제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제후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후들 간의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는 주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봉건제에 있었던 제후들 간의 경쟁, 서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경쟁이 지속되어서 분열과 전쟁이 지속된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혼란기이긴 하지만 경제나 문화가 크게 발전한 또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철기가 보급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대 문명 시기에는 철기를 사용하지 않고 청동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청동기는 굉장히 만들기 비싼 금속이에요.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청동기로는. 청동기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 뭐가 있었냐 하면 무기라든지 네, 어떤 의뢰용 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 이런 거를 청동기로 만들었지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는 너무 청동기가 비쌌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기가 보급되면서 드디어 이제 철기 그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철기로 무기도 만들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 백가가 출연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당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이 학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정치적인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후들은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승리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그 방법을 이제 이 제자백가를 영입하면서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그 사상들은 지금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백가를 살펴보면 먼저 유가가 있는데요. 유가는 공자로 대표되죠. 공자는 가족 간의 윤리를 통치에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덕 정치입니다. 유가의 핵심 사상은 인과 예입니다. 네, 인이라고 하면 어진 마음이고요. 예는 각각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지켜야 될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인을 실현해야 되고 즉 어진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왕도 어떤 예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왕으로서 도덕적인 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유가 사상에서는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학파였고요. 그리고 법가는 엄격한 법치주의를 적용을 하고자 했던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비자가 있는데요. 한비자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법을 통해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가 있는데요. 자연의 순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에 맡기자, 자연의 도리에 따라 살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 사상들을 보면은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이제 바탕이 되고요. 이 제자백가가.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 문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춘추 전국시대 다음에 등장한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법가 사상을 토대로 나라를 통치를 했고요. 한나라부터는 유가 사상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가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교과서 28페이지 춘추 전국시대 정리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이 주왕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지방의 제후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제후들이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대를 좀 강하게 만드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었는데 철기의 보급이 큰 변화를 가져왔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중국을 통일했어요. 진나라가. 그리고 진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진시황제예요. 진시황제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었는데요. 주나라의 봉건제와는 다른 군현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봉건제와 군현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봉건제는 이 왕이 혼자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들에게 지역을 맡기는 형태였어요. 이게 주나라의 봉건제입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군현제는 주나라 봉건제와는 좀 다르게 지방을 군과 현이라는 단위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진시황이 황제가 직접 관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한테 그 지방을 주고 너네 맘대로 해라고 했던 게 아니라 황제가 이제 본인이 다 이런 관리를 했다는 거죠.
본인의 호칭을 황제라고 칭함으로써 왕보다는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달랐던 문자, 화폐, 도량령을 모두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과 사상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법과 사상은 강력한 법치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과 사상에 반대하는 유학은 탄압을 당했어요. 유가 사상을 탄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분서갱류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유학자들이 이 진시 황제의 독재를 비판을 하자 그 유학과 관련된 책을 모두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유학자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묻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토목 공사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을 했는데요. 그 흉노족, 북쪽에 있는 흉노족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이 이때 초기였고, 지금 같은 모습이 된 거는 훨씬 나중에 계속 이제 보수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때 만리장성 건설하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중국 전역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진나라가 아직까지도 현재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중국의 명칭이에요. 이 진나라가 영어로 이렇게 친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이 진나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을 하면서 실시한 정책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량형, 당시에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 이거를 통일하고요. 또 나라마다 달랐던 화폐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백가의 신서와 백가의 저서를 몰수하고 불태웠다. 그리고 비판하는 자들을 구덩이에 파고 묻어버렸다. 이게 분서갱류인데요. 이 분서갱류는 법과 사상 하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즉 사상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입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다시 중국은 영웅들의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유방과 한나라의 유방과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였어요. 여러분 초안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항우가 강한 듯 했지만 결국 이 유방이 이끌었던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유방이 건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통치 체제가 군국제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나라는 봉건제였죠. 봉건제. 그 다음에 진나라는 군현제였어요. 근데 한나라는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합친 군국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아까 진나라의 경우에는 황제가 이 지방단위 군현의 관리를 직접 파견을 해서 그 나라를 통치를 했다고 했죠. 근데 한나라는 처음에 이 한나라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도와주었던 제후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이 수도 주변의 군의 관리를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리고 다른 또 지방 지역은 제후들에게 이거를 또 영토를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이 수도 부분은 군현제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은 봉건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왕은 한나라의 무제라는 왕입니다. 무제는 유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아까 진나라에서는 분서갱류라고 해서 법과 사상을 채택을 했었죠. 그리고 이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했는데 한 무제 때는 유학이 이제 국가의 기본 이념이 됩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에도 힘썼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공격을 당해서 한무제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또 베트남 북부까지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해서 서쪽으로 파견해서 이제 결국 그 장건의 임무는 실패를 하지만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유학은
이제 정명사상이라고 해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유학에 의하면 왕은 왕답게 하는 거고 신하는 왕의 자리에 넘보지 않고 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또 강화하는 어떤 사상적인 배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단길 보시면 여기가 한나라예요. 한나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교역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진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0페이지 보면은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었고요. 중국을 통일하였고 그리고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진시황제, 시황제 본인의 황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시황제는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과 현에 직접 관리를 본에 다스리는 군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 건설에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문자 화폐 도량령을 통일하고 법과 사상 이해, 육아를 굉장히 탄압했다고 했죠. 사상적인 통일까지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진나라는 이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대규모 공사가 백성들한테 큰 고통을 줬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15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나라입니다. 진이 멸망한 후에 한이 통일을 했고요. 한에 건국한 사람은 유방이고 군국제로 지방을 다스렸다. 군국제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합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학을 어떤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제는 또 군현제를 다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국을 지배한 거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체제, 왕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는 영토 확장했고요. 고조선 공격했고 베트남 북부까지 세력을 확대시켰고 또 장건, 기억나시죠? 서역으로 파견해서 이 장건은 원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비단길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한나라에 강력했던 왕인 무제가 죽고 나자 또 나라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신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짧은 시간에 멸망을 하고요. 다시 광무제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계승한 후한을 세웠습니다. 한나라 말기가 되자 지방에서 권력을 가진 호족 세력이 형성이 되고요. 외척이라는 거는 왕의 아내가 속한 가문이죠. 그쪽에서 정치 개입이 심해지면서 결국 사회적인 혼란이 또 지속이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농민들은 태평도라는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 종교의 세력이 커지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이것을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봉기군이 이 노란색 두건을 둘렀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 이후에 결국 한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4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한무제에 들어서 유학을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했다고 했죠. 유학을 중시를 하게 되는데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인 태학을 만들었고요. 또 생활 규범도 유학을 바탕으로 했었고 또 혼고학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분서객류 유학과 관련된 책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원하고 해석하는 이런 혼고학이 한나라에서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기라는 역사책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사기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서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신라 시절부터 한나라 무제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총 1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의 어떤 기록 형식이 그냥 시대순으로 쭉 쓴 게 아니라 왕의 이야기 따로 정리했고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제후의 이야기 따로 정리 또 영웅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은 이제 기전체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전체 형식은 앞으로 서술되는 역사책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마천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기라는 책을 완성을 했는데 이 사마천은 사실 궁영이라는 굉장히 좀
무거운 형벌을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라는 네, 대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체륜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체륜인데 보면 수염이 없죠. 네, 그 사마천도 그렇고 체륜도 그렇고 수염이 없는데 아까 선생님이 사마천은 궁형을 네, 선고받아서 수염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체류는 환관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궁에서 일했던 네, 관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수염이 없는데 이 사람은 종이를 개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이가 없을 때는 비단이나 대나무 같은 데 글자를 썼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비쌌겠죠. 네, 그런데 싼 값으로 이제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식이 이제 기록이 되고 이 종이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나중에 네, 서양까지 전파가 됩니다. 네, 교과서 32페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굉장히 권력 투쟁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잠깐 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광무제가 한나라를 부활시켜서 네, 그 이유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의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네, 외척이나 한간의 정치 개입이 심했고 또 지방에서는 네, 호족의 세력을 등장하면서 결국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게 황건적의 난이죠. 그 이후에 한나라는 220년에 멸망을 합니다. 네, 한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먼저 한나라는 유학을 중시를 했죠. 그래서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하고 또 유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은 이제 기본 정치 이념이자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진시황 때 분서객류 때 소실된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네, 홍보하기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체륜이 네, 종이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네, 비단길을 통해서 이게 주변국으로 전파되었고요. 그 외에 네, 과학기술도 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춘추 전국시대와 진나라, 한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봉건제를 기초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방 제후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혼란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기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네, 크게 향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3번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여 정치 개혁안을 제시한 사상자파를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처음에 상나라는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상적인 학문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네, 굉장한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진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본에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를 했죠. 이거는 왕의 힘이 네, 굉장히 센 그런 통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진시황제는 유아기의 사상을 탄압하였다. 맞나요? 네, 틀렸죠. 유아기 아니라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였고 대표적으로 육아를 탄압하였죠. 그 다음에 6번 한무제는 흉노를 고립시키기 위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는데 그는 서역의 정보를 가져와 비단길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의 고대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